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디퓨전 모델에 관련한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게 공식이나 수식이나 뭐 다양한 개념들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한번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는 되게 유명한 릴로그랑 그리고 성민혁 교수님의 CS492D에서 사실 많은 도움을 얻었고요. 페이퍼에 이런 정확한 내용들이 더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슬라이드 CS492 슬라이드나 아니면 릴로그의 순서를 좀 따랐고요. 이론적인 배경은 논문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DDPM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VA에서 디퓨전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DDPM2에서는 수학적인 공식들과 그럼 샘플링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고 한 번은 이제 스코어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4번은 이제 컨디셔널한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샘플링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번에서는 좀 그거에 대한 활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DPM을 얘기하기 전에 VA부터 시작을 하면은 VA가 저희가 이제 최초에 봤었던 그러니까 요 디퓨전이랑 가까운 생성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VA에 대해서는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여기 Variational Distribution을 사용을 하고 좀 그거로 로스를 구할 때 근사를 해서 VLB라는 거를 네, 최소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지상에서는 흐릿함도 나타나고 사실 이제 요게 variational distribution인데 그거를 조금 더 VA에서보다 좀 더 잘 근사하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hierarchical VA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hierarchical VA는 말 그대로 VA를 좀 계층적으로 이렇게 사실 그림으로 보면은 recursive하게 연결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말코비안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고 싶은 게 hierarchical VA이고요. 사실 이게 디퓨전에서도 DDPM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DDPM이랑 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프로세스라는 거는 각 사건의 확률이 오직 이전 상태에만 의존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계층적으로 반복이 되는 양상을 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코비안 하이어키컬 VA라고 하면은 이제 말코비안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겠다는 건데 0부터 t까지의 어떤 스테이트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 프라이어를 하나 곱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체인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디퓨전에서 얘기를 할 리버스 프로세스랑 굉장히 닮은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포인트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이제 시그마 체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말 그대로 레이턴트로부터 원하는 스페이스에 데이터를 얻는 걸 디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인코딩을 할 때 저희가 어,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지고 레이턴트로 가는 즉 이제 포스터리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포스터리어가 사실 어떤 형태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루 디스트리뷰션 대신에 variational posterio를 사용한 엘보를 쓴다고 VA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코비안 프로세스 또한 그거의 어떤 연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Q 파이는 네, variational distributio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proxy distribution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로스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로그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희가 VA에서 했던 것처럼 VLB를 최소화 여기서는 이제 네 최대화 이거를 말지널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거가 되겠지만 네거티브로 했을 때 이게 부호가 바뀌면서 최소화하는 게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프록시 디스트리뷰션을 도입을 하고 젠센스 이니퀄리티의 특성을 사용해서 그래서 최종 로어 바운드로 이제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요 로그 프로바빌리티가 디퓨전은 요 VA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포워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여기 이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레이턴트로 가는 것과 같고, 요 이 리버스 프로세스 혹은 디노이징 프로세스는 여기 레이턴트로부터 데이터 포인트까지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줘서 가는 게 forward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노이즈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향해서 계속 펄틀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버스 프로세스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반대로 더해주었던 노이즈를 각 스텝에서 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정말 뉴머리컬하게 그러니까 엘리먼트 와이즈로 노이즈를 빼는 게 아니라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뺀다는 의미고 정확히는 이제 한 스텝 이전의 노이즈가 까지만 더해진 상태, 즉 하나 디노이즈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돌아간 시점에 대한 노이즈한 상태는 어떻게 포뮬레이트 한지 뒤에 나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비유적이라는 표현이란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PM2에서는 수학이랑 샘플링을 좀 다룰 건데 DDPM이라는 페이퍼를 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뭐 forward process라든지 reverse proces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반대죠. 이게 reverse process고 forward process인데 이런 것들이 좀 공식이 헷갈려서 사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hierarchical VA를 조금 집중을 해서 보면은 여기 레이턴트로부터 데이터 포인트까지 가는 즉 리버스 프로세스 혹은 디코딩 스텝이 하이어키컬 VA에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체인 마르코비안 체인으로 나타냈던 것과 똑같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forward process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레이턴트까지 가는 DDPM에서 forward process라고 얘기하는 그 스텝은 hierarchical VA에서 variational posterio의 어떤 그 체인으로 표현했던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VA에서 hierarchical VA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DDPM을 읽으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은 hierarchical VA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forward process는 이런 식으로 posterior의 시그마로 곱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전 스텝에만 의존하는 어떤 현 시점의 그런 posterior고요. 이 forward process를 먼저 보면은 이제 이거를 transition distribution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가우시안 펑션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우시안 펑션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요 xt-1의 코에피션트라든지 요 베리언스에 있는 코에피션트 같은 거는 저희가 타임 디펜던트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t-1이나 뭐 xt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타임에만 디펜던트한 파라미터입니다. 말 그대로 뭐 러닝 레이트처럼 스케줄러가 이제 도입돼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거, 뭐 베타 스케줄링 같은 거는 따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가우시안을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하는가? 여기에 variance preserving이라는 되게 중요한 성질을 갖게 되기에 그런데 이따가 로스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forward convergence라는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스텝을 건너갈 때 얼마나 노이즈를 더하는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우시안 노이즈를. 여기서 베타가 아까 스케줄러에 따른 어떤 상수라고 컨스턴트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베타는 타임 스텝이 클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을 따르도록 설계가 됐으니까 여기서 있는 요 텀이 평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xt-1이라는 거는 이전 시점에서의 레이턴트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전 스텝에만 디펜던트한 그런 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VA에서 나온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 어떤 z라는 거를 만약에 그냥 가우시안에서 그 샘플링을 하면 그것이 완전 totally stochastic한 건데 이 z라는 term을 deterministic한 term인 mu랑 시그마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요 시그마에 곱해지는 엡실론을 저희가 0과 1을 미우와 시그마로 가지는 가우시안에서부터 샘플링함으로써 요 두 부분은 디터미니스틱하게 하고 요 부분만 스토캐스틱하게 분리를 함으로써 그레디언트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네, 백프로브 할 때 그레디언트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것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가 지금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의 정확히 말하면 x0라는 데이터 포인트에서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한 번의 forward 점프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리커런스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xt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에서 되는 거고요. 요 xt-1은 또 요것과 같이 리파라미터라이즈가 돼가지고 또 xt-2라는 텀을 가져올 거고 또 입실론 t-2라는 텀을 가져올 건데 그게 요 입실론 t-1이란 텀과 합쳐져서 이런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요. 가우시안 두 개를 병합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은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특정 스텝까지의 어떤 forward 점프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우시안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알파 해시라든지 이런 게 뭔지는 여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VLB가 이제 Variational Lower Bound인데 저희가 네거티브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따졌을 때 아까처럼 이제 로어 바운드,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VA에서와 같이 왜냐면은 VA에서 발전한 게 하이어라키컬 VA고 디퓨전 특히 이제 지금 만지고 있는 DDPM은 이걸 같은 거를 쓰기 때문에 세팅을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추가 전개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요 프록시 디스트리뷰션 같은 애들을 뭐 가우시안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리버스까지도 다 그 가우시안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요 옆에 제가 써놓은 설명을 다 따라가시면요 마지막 요 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궁금하시면은 네 조금 영상을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VA에서의 VLB고 이거는 저희가 디퓨전의 로스라고 하는 그 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동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써놓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마지막에 남은 이 텀을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제일 처음 거는 KLD인데 prior와의 KLD로 볼 수가 있습니다. forward 점프와 prior의 KLD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텀은 t 마이너스 그러니까 t가 1보다 클 때부터 t-1일 동 때까지 시그마인데 그게 어떤 거에 대한 KLD냐면 뭐 네 이런 거고요. 지금은 네 수식으로 보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디노이징 매칭 텀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왜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는 텀이 x1에 이제 조건화됐을 때 x0에 대한 네거티브 그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따지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타임 스텝이 1부터 t까지 그래 뭐 DDPM에서 t를 예를 들어서 1000으로 설정했다 200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정말 1000개 2000개 중에 딱 하나인 텀인 거거든요 딱 한 번만 이벨리웨이트 되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네글리지블 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어 매칭 같은 거는 왜 네글리지블 하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가 아까 첫 그 슬라이드 되게 초반에서 얘기했던 왜 저기 이 forward 점프 이전에 forward 프로세스 t 마이너스 x의 t 마이너스 1 given xt를 왜 그 variance preserving 폼으로 정의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forward convergence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prior matching term은 뭐라고 해야 될까? forward convergence에 의해서 만족이 무조건 된다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근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네글리지블 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개가 네글리지블 하면은 디노이징 매칭 텀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디노이징 매칭 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사실 되는 게 결국은 저희 로스가 지금 이것만 남았다는 거고요. 로스가 이것만 남았다는 거는 이거를 잘 학습시키면 되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KLD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XT가 레이턴트 T 스텝에서의 레이턴트고 하나만큼 디노이즈 된 레이턴트에 대한 리버스 프로세스 프로버빌리티를 지금 여기에서 쓴 거잖아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근사시켜야 되냐? 내가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q xt-1 given xt and x0에 근사시키면 왜냐면 KLD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걸 근사시킨다면 네, 결국은 이 로스는 최소화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즉 학습이 잘 된다는 거고요. 이걸 리버스 프로세스가 디노이징 프로세스랑 같다고 했으니까 즉 디노이징을 어디에다 매칭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텀이라고 해서 디노이징 매칭 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Q 이거를 보는데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Q는 지금 포스터리어기 때문에 일단 QT 그 xt-1 given xt를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p를 가우시안으로 좀 세팅을 하고 그거를 요 앞에 얘한테 맞추겠다고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forward 스텝을 이렇게 갑니다. forward 스텝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반대로 그냥 여기 Q forward process 안에 있는 텀 두 개만 순서 바꿔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거꾸로 오는 걸 알려면 전체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로스를 아까처럼 전개를 해서 이 디노이징을 위한 네, 디노이징 매칭 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얘한테 맞춰주면은 어찌저찌 학습이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네, 여기서 P 데이터는 뭔지 맨 처음에 나왔죠. 저희가 리버스 프로세스 한 스텝에 대한 리버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거를 가우시안으로 또 세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우시안인데 어떤 가우시안이어야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타로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뮤 세타 시그마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그건 XT랑 T, 타임 스텝에 디펜던트한 어떤 뮤랑 시그마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면 내가 뭐에 매칭 시켜야 된다는 거지를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보면요. qxt-1 given xt and x0라는 거는 이제 사실 베이스를 일단 했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Q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 Q가 가우시안이라는 가정과 베이즈 디오림을 써서 그냥 전개를 한 건데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한 줄 한 줄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EXP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네, 가우시안의 프로퍼티를 써서 전개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릴로그에서 한 줄 한 줄 붙잡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 전개되냐를 좀 계속 꽉 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스탠다드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을 따르니까 민이랑 베리언스가 계속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즈 될 수 있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을 했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DDPM의 그 supplementary 그 material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릴로그에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매칭 시켜야 되는 텀을 전개를 했더니 그거의 뮤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뮤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저희 리버스 프로세스가 매칭시켜야 되는 뮤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뮤가 이거가 돼야 리버스 프로세스가 잘 된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forward 프로세스를 얘기를 할 때, 정확히는 forward 점프를 정의를 할 때 x0로부터 xt까지에 대한 점프를 그 reparameterization 트릭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제가 입실론 t에 대한 식으로 이거를 나타내면, 그냥 이항을 해서 나타내면 입실론 t는 뭐 xt와 x0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뮤가 xt와 x0에 관한 term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어찌저찌 뭐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아이고 여기 뭐야? 네, 여기 x0 대신에 입실론 t를 넣고 싶어서 이 파라메터라이즈 한 거를 넣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뮤인데 xt와 입실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그 뮤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다 조금 이거 획 넘어간 것 같은데 같아 보이지? 실제로 대입을 하면 다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한번 뭐 천천히 대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뮤가 이제 xt와 입실론 t에 대한 입실론 t라는 건 t번째 스텝에서의 노이즈죠. 더해진 노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더해진 노이즈라기보다는요, 네, 샘플링된 노이즈인 거죠. 가우시안 네,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부터. 어쨌든 요 식을 이제 전개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왜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리버스 프로세스 텀을 특정한 포스터리어, 근데 조금 뭐 이상하게 보이는 포스터리어에 매칭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했던 거거든요. 요 KLD가 있고 Q랑 P, 그러니까 forward, 정확히 말하면 뭐 포스터리어랑 리버스 프로세스가 둘 다 가우시안으로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하나는 이거는 프록시고 이거는 네 리버스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 가우시안들끼리 KLD를 했을 때는 이렇게 시그마 스퀘어를 앞으로 빼놓고 뮤끼리의 L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성질을 미리 이용을 하면은요, 결론적으로 저희 리버스 프로세스가 따라야 하는 거는 그 리버스 프로세스의 뮤가 방금 전개한 요 포스터리어의 뮤와 일치하도록 학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전개한 식에서는 여전히 뮤가 xt와 x0에 대한 식인데 여기서 얘기를 한 것처럼 x0 대신에 입실론 t를 쓰고 싶어서 그거를 추가 전개를 하면요. 결국은 입실론끼리의 L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 입실론 세타 안에 있는 텀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텀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forward 점프죠. 즉, 네, t번째의 그 노이즈 레이턴트를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모델 세타에 넣으면은 얼마나 디노이즈 해야 될지, 그러니까 더해진 노이즈가 프레딕트 돼서 나온다는 거고, 그게 이제 정답 노이즈와의 L2, 즉 한마디로 얼마나 노이즈를 디노이즈 해야 되는지를 잘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베타라든지 알파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컨스탄트 베이스니까 무시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요 입실론의 매칭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민 프레딕터, x0 프레딕터, 입실론 프레딕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뮤 입실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한 건데, 반대로 여기가 입실론 t가 아니라 xt가 오게 할 수도 있고 x0가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꿔서 넣다 보면은 요 세 가지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DDPM의 페이퍼를 따라서 입실론 프레딕터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스코어 매칭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릴로그에 이제 소개된 순서를 따라서 얘기를 해보면요. 슈타인 스코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 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있을 때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 통계 값입니다. 이 통계 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사실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어떤 그레디언트지 않나?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네, 요 저희가 포워드 점프로 정의한 요 포스터리어에 대해서 스코어를 따져보면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입실론 같은 입실론에 관한 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파가 지금 상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워드 점프의 스코어는 그냥 입실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입실론을 잘 예측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DDPM은 지금 포워드 점프의 스코어를 잘 예측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스코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랑주뱅 저기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PDF를 알면은 PDF로부터 직접 샘플링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PDF를 모르면 그 PDF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랑주뱅 다이내믹스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PDF가 없이 PDF의 그레디언트인 그 스코어만을 가지고 PDF로부터의 샘플링을 모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랑 똑같냐면 저희의 리버스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한데요. 왜 리버스 프로세스랑 비슷한가 생각을 해보면 리버스 프로세스는 저희가 레이턴트로부터의 데이터 포인트를 향하는 즉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데이터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랑주뱅 다이내믹스는 어떤 스코어를 알면은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거를 모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되게 유사한 점이 있고요. 공식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NCSM인가요? NCSB였는데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노이즈 컨디셔널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스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로스를 따지면은 결국은 디노이징 매칭 텀과 같아진다. 그래서 약간 네,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코어를 매칭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 DDPM에서 입실론을 잘 프레딕트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왜 해야 되냐? 왜냐면 스코어라고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knowledge distillation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을 때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의 프레딕션을 좀 캘리브레이션한 값을 요 로스를 따질 때 많이 따지지 않아. 로스를 따질 때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루 레이블과의 어떤 로스뿐만 아니라 이 티처 모델의 프레딕션의 것도 조금 같이 따지는 게 어떤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 프리트레인드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얼라이먼트를
따지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어떻게 컨버트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논리지를 스코어의 형태로 디스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뭐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가는 얘기인 것 같아서 보면은 뭐 이런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스코어의 형태로 pre-trained diffusion의 논리지를 디스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디퓨전의 트레이닝 시에 파라미터레이션과 다를 경우에 또 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서 여기서 score distillation sampling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관성을 좀 확장하실 때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아웃 오브 스코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디드랑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통짜 레이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이 민이고 1이 시그마인 가우시안으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그거를 리버스 프로세스를 계속 하면은 뭐 저희가 사실 원하는 이미지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죠. 샘플링은 매번 달라질 테니까. 제가 말한 건 레이턴트 샘플링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컨디션드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스코어가 되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코어 펑션을 제가 이 스코어 펑션에서의 이 Q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클래스에 조건화된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레이블 값을 y로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은 뭐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요. 아까 보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스코어랑 입실론 매칭 그러니까 노이즈 프레딕션이랑 같은 태스크라는 거를 지금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지금 스코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개된 이 텀을 저기 노이즈 프레딕션이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여기 있는 지금 이 텀이 새로운 노이즈 프레딕션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냐면 클래스가 있으니까 좀 그거에 가이디드 된 프레딕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뭐 오메가를 웨이트로 추가를 해주면은 뭐 그 이제 그 관련한 컨디션이 좀 더 세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입실론 프레딕션 저희 노이즈 프레딕션 이게 사실 저희 모델이죠. 저희 모델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냐면 어, 네. 이렇게 new classifier guided predictor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얘기고요. 프리 가이던스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좀 implicit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가진다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implicit classifier를 유도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부터 유도를 하냐면 gradient로부터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xt given y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implicit classifier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 latent는 t 스텝이 어떻든 간에 그 스텝에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런 probability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implicit classifier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전개한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기는 그 입실론 프레딕션이랑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를 추가 전개를 해보면은 요거를 따라서 지금 요거를 따랐습니다. 요거를 따라서 전개를 해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노이즈 프레딕션이 뭐냐면은 y가 given일 때랑 아닐 때랑의 그냥 프레딕션을 좀 엑스트라폴레이션 한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프로딕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학습해 놓은 노이즈 프레딕터를 가지는데 여기에 인풋만 다르게 해서 나온 두 값을 적절히 익스트라폴레이트 한 거를 클래시파이어로 임플리시트 클래시파이어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장점이 당연히 뭘까요? 뭐 이거 두 개 익스트라폴레이트 한 거 이 공식만 따라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훨씬 쉬울 거고요. 레이블이 아닌 다른 컨디셔닝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꼭 y가 클래스 뭐 원합 벡터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단점은 요 implicit classifier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 implicit classifier라기보다는 네 y가 들어갔을 때 저기 prediction이죠. 네 implicit classifier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값은 요 두 개를 엑스트라폴레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번 요걸 한 번씩 제너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산량이 2배 내지가 된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샘플링을 더 빠르게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이제 DDIM이라는 게 고연이 되는데 이걸 조금 빨리 얘기를 해보면은 똑같은 아까 저기 forward 프로세스를 이렇게 체인으로 디컴포즈를 하는데 대신에 아까처럼 마르코비안으로 디컴포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non 마르코비안으로 디컴포즈를 하는 겁니다. x0가 기분인 포스터리어로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컨디션이 이상해지는 게 xt-1에서의 어떤 네, 그 xt-1에서의 원래 레이턴트를 그 forward 프로세스로 얘기를 하면은 뭐가 기분이었냐면 xt-2가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앞선 스텝의 xt가 기분이고 그리고 또 한참 이전의 것인 x0가 기분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좀 디컴포즈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좀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은 어떤 걸 발견을 하셔야 되냐면 요거가 저희가 DDPML 로스에서 디노이징 매칭 텀에서 리버스 프로세스가 근사하고 싶었던 포스터리어 그 첫 번째 텀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DDIM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디노이징 매칭 텀을 먼저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디노이징 매칭 텀의 앞에 텀. 지금 요 앞에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마르코비안 포워드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춘 겁니다. 새롭게 디컴포즈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가 이거를 뭐 저희는 지금 계속 가우시안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뭐였지? 네, 요거를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리니어한 뮤랑 시그마를 가진 가우시안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세팅을 했는데 얘는 어때야 되냐면 저희가 forward 점프를 DDPM에서의 forward 점프랑 동일하도록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forward 점프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얘를 뭐 베이스를 쓰고 뭐 이런저런 성질을 쓰면은 결국 여기로부터 forward 점프를 유도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유도된 forward 점프는 얘가 지금 뭐든 간에 DDPM에서의 forward 점프랑 똑같이 유지하자 이 얘기입니다. 즉, 네, 저희는 오메가 0, 오메가 t, b 요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여기서 이제 힌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마지널라이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랑 요게 저희가 지금 원하는 텀이고 요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forward 점프고요. 네, 근데 뭐 한 스텝 이전의 forward 점프죠. 이거에 대비해서는. 힌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가우시안이 있을 때 그거를 곱한 거를 적분한 값을 이런 식으로 네, 믹스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면은요. 네. 여기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한 스텝 전에, 그러니까 t까지는 아니고 t-1까지의 forward 점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 요 오메가 0, 오메가 t, b에 관한 식인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이거는 요 힌트 1이나 힌트 2를 딱 한 번씩 쓰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저희는 이거를 DDPM에서의 forward 점프랑 같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즉 얘랑 얘가 지금 같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얘랑 얘를 같다고 하고 풀면은 오메가 t랑 오메가 0랑 b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정의하고 시작했던 디노이징 매칭 텀에서의 첫 번째 텀, 그리고 DDIM에서는 논 마르코비안 프로세스로서 정의됐던 forward 프로세스가 이제 오메가 0, 오메가 t, b가 다 구해져서, 즉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forward 점프도 DDPM이랑 유지가 되면서 forward 프로세스를 non 마르코비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결론을 거꾸로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저희가 0로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분산이 없는 가우시안을 매번 더해주기 때문에 스토캐스틱하지가 않죠. 더 이상 계속 디터미니스틱해지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 여기 DDI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읽히실 거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DDPM에서는 forward 프로세스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t-1번째 스텝에서부터 t번째 스텝까지 가는 그 forward 프로세스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전개된 공식을 통해서 forward 점프를 유도를 했고, 그리고 디노이징 매칭 텀에서의 첫 번째 텀을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DDIM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런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디파인을 하면은 거꾸로 forward 점프를, 그리고 어떤 단일 forward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요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요거를 먼저 디파인 함으로써 샘플링을 훨씬 줄이고 싶었던 거죠. 저희는 왜냐면 디노이즈 매칭 텀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편하다는 거를 DDIM에서는 눈치를 챈 거고요. 지금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스가 디노이징 매칭 텀으로 계속 똑같죠. 그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세타도 지금 보면은 노이즈 프레딕터 모델의 웨이트인 세타로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DDPM으로부터 DDIM으로 모델을 시프트할 때, 그러니까 모델이라기보단 제너레이션 샘플링 방식을 시프트할 때 새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로스 같고요, 모델 웨이트 같으니까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매칭하고 싶은 포스터리어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포스터리어가 어떻게 달라지냐? 포스터리어의 민과 베리언스가 다르게 포뮬레이트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언제 쓰냐면요, 리버스 프로세싱을 걷다가 저희가 맞췄잖아요. 즉 리버스 프로세스를 밟을 때, 샘플링을 할 때, 저희가 샘플링을 할 때 쓰는 공식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같고요. 요거요. 요 뮤가. 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DPM이 DDIM보다 더 뭐 안 좋냐,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DDIM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뭐 스코어도 더 좋고 심지어 이제 샘플링도 훨씬 더 적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 DDIM의 스텝이 너무 줄어들면은 DDPM이 품질이 훨씬 좋고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컨시스턴시라는 거를 가진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마를 제로로 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디터미니스틱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런 성질을 컨시스턴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게 파생이 되긴 합니다.
결국 여기 모든 probability flow OD 요 트래젝토리 같은 트래젝토리 있는 애들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매핑이 되는 그런 컨시스턴시를 가지도록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스텝에서 주던 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 노이즈로부터 요 데이터 포인트로 한 방에 매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 스텝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이게 제 연구실 발표 자료 그냥 하는 거여가지고 대충 하자면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디퓨전을 하는데 이렇게 MA를 하듯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쓰듯이 패치를 마스킹하는 거를 observing diffusion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observing diffusion이란 거는 discrete diffusion입니다. 저희가 지금 diffusion 하는 건 다 continuous diffusion인데 그거를 벡터 퀀타이즈 된 스페이스에서 디스크리트한 애들을 디퓨즈 한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각 패치의 번호를 매긴다면 그거를 마스킹 할지 안 할지를 따지는 어떤 MA에서 진짜 하는 것과 같은 Observing Diffusion이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각 스테이트를 따지는 것도 마르코비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워낙 유명한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서의 이거는 그냥 디퓨전입니다. 저희가 방금 배운 디퓨전. 이게 디퓨전은 아시겠지만 디노이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T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노이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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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이즈하고. 네, 노이즈를 뺀다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한 스텝만큼 디노이즈된 레이턴트가 계속 먹히고 먹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디코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뭐냐면 스페이셜 사이즈가 바뀌질 않으니까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맨 처음에 VA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먼저 보낸 다음에 거기서 디퓨전 포워드를 하고 리버스도 하고 그러면은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만 이제 처음과 나중에 해주면 되는 거고요. 컨디셔닝은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가 아까 배웠던 그 컨디션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CFG를 사용을 할 건데 근데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레벨에서 어떻게 먹이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서 네, 레이턴트가 뭐 레이턴트랑 이제 컨디셔닝이 키퀄이 그 QKV로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으로 섞여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라라는 게 이제 2024년에 나왔었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썼던 게 있어서 여기 링크를 남겨뒀는데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디퓨전을 2D 디퓨전을 하는 게 아니라 3D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3D 제너레이션을 많이 어떻게 했었냐면 2D 디퓨전 모델의 프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3D를 리프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한 장 한 장 이미지를 잘 생성하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템포럴한 액세스를 두고 거기서 이제 어텐션을 하면은 약간 움짤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긴 영상을 학습하기 어렵고 컨시스턴시 많이 떨어지겠죠. 템포럴하게 봤을 때. 그래서 소라는 아예 인풋 비디오를 2D 패치로 하는 게 아니라 3D 패치로 이렇게 스페이시오 템포럴한 패치로 다 분할을 하고 그거를 통째로 트랜스포머 백본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걸 다 이 각각을 토큰으로 해서 저희가 뭐 VIT에서 보던 2D 토큰이 아니죠. 좀 3D 토큰이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디퓨전인데 트랜스포머 백본을 쓴다고 해서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 DIT가 처음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좀 최신으로는 코그 비디오 X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DIT를 사용하는데 뭐 거의 LLM,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거에서 아마도 사용하고 있을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그러니까 뭐 게이팅을 더 가지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고 토큰을 이렇게 엑스퍼트 네트워크로 보내는 그런 기법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잘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좀 특이한 거는 텍스트를 크로스 어텐션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비디오랑 같은 하이어라키에서 이렇게 인풋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패럴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애니메이트 애니원이라는 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었는데
요게 2D 디퓨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션도 트랜스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내가 컨디션으로 포즈를 주면은 이걸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너무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컨디션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크로스 어텐션에서 하나일 텐데 이렇게 컨디션으로 주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인물 이미지랑 포즈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인물 이미지는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렇게 잘 넣고요. 또 다른 컨디션. 근데 이건 스페이셜 사이즈가 저희 아웃풋과 맞고 또 이게 시멘틱하게 포인트별로 매칭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레이턴트의 그 스페이셜 와이즈로 그냥 붙여버립니다. 스페이셜 와이즈라기보다는 네,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그 시트를 두 개를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서 놨습니다. 뭐 디퓨전 라이트라는 그 연구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루미네이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팅 그 리서치에서 environment map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크롬볼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롬볼 디퓨전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뭐 좀 여러 가지 스텝을 밟아가지고 좀 리파인된 크롬볼을 생성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연구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파인 튜닝을 그리고 네, 파인 튜닝 같은 거를 뭐 다루지를 못했는데 네, 컨트롤넷 같은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넷이라는 거는 뭐 그냥 파인 튜닝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리라이팅된 이미지를 그냥 디퓨전으로 아예 생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되게 뭐 그거가 사실 다는 아니지만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태스크랑 연결이 돼 있지만 뭐 별거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캐스리디라는 연구에서는 또 뭘 했냐면 이렇게 인풋 뷰가 스파르스 할 때 이걸 3D 리컨스트럭션을 너프 같은 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인풋 뷰가 스파르스하면 너프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비어있는 뷰를 내가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없을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2D 디퓨전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언씬 뷰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2D 디퓨전 하나로 좀 여러 가지 태스크로 확장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어, 더 깊게 공부할 그 요소는 많지만 이 정도 얘기를 알고 또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 하나씩 공부를 하면 엄청 좋은 네, 그 엄청 장점이 나중에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새벽에 횡설수설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찍은 거여가지고 중간에 설명을 놓친 거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 아니면 말실수가 있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댓글로 교정 주시거나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